이 48시간은 변호인을 선임해서요, 피해자의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속하게 의뢰인을 접견을 해서요,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내 가족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되었다고 한다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냉철한 법리적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요, 부산, 포항, 경주 등 지역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내 가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체포는요, 현행범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갑자기 마주친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의 3대 요건은 긴급성, 중대성, 필요성인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중요성은요, 피해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인데요,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긴급성인데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긴급해서요, 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체포는 상황의 긴급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적법한 체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긴급 체포되면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긴급 체포된 시점부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48시간은 변호인을 선임해서요, 피해자의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긴급 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요, 긴급 체포까지 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속하게 의뢰인을 접견을 해서요,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에는요,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긴급 체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긴급 체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즉 묵비권, 그리고 변호사를 만날 권리, 즉 변호인 접견권입니다. 변호사가 오기 전에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인, 자백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어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오기 전에는 묵비권과 변호인 접견권을 내세워서요, 조사를 거부하고 혼자서는 진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 사건에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긴급체포가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선임된 변호사는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서 체포 당시 절차가 적법했는지, 즉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의 기회, 진술 거부권의 고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정말로 없었는지 즉각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면요, 이어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을 통해서 즉시 풀려날 수 있는 것이죠. 긴급체포 사건에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대부분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면 48시간 내에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내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구속될 것인지 석방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요, 체포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체포된 피해자들은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이 별일 아니다, 인정하면 풀려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뿐이죠. 피해자의 편은 오직 한 명 변호사뿐입니다. 따라서 별일 아니다 라는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가족이 긴급 체포되었다면 빠르게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는 즉시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을 접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영장 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판에 대비해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 체포는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법무부 인프런티어는 의뢰인이 차가운 유치장에서 홀로 싸우게 두지 않습니다. 긴급 체포 직후부터 영장 실질 심사 그리고 이어지는 본안 재판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맞춤형 대응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저 신정우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가족이나 지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저에게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형사 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